떠떠떠뱅뱅 변준국입니다. 오늘은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중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 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약간의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고 매각을 위한 전제 조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떠떠뱅뱅 이륙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한 90% 정도는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통합을 또 승인을 했고 조건부로 미국 법무부 DOJ에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무난할 것 같았던 그런 통합이 갑자기 복병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썼던 기사입니다. 프랑스 티웨이 파리 취향 안 돼. 복병 만난 대한항공 아시아 합병. 이유가 통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내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만 취향하고 있는 파리 노선에 대해서 독점이 우려되니까 대체 항공사를 데려와라 라고 했고, 그래서 대한항공이 티웨이 항공을 데리고 가면서 티웨이 항공이 이제 프랑스로 갈 만한 비행기가 없으니까 A330-200 항공기 5대를 포함해서 승무원 100명까지도 같이 이관을 해주겠다 라고 해서 이유가 오케이 이대로 연말까지 잘 진행하면 최종 승인 내줄게 라고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무난하게 이제 파리 노선에 취향을 하는 줄 알았는데 프랑스 항공당국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자, 요것에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천에서 파리를 가려면 아무나 취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항공 협정에 따라서 지정된 항공사만 취향을 할 수가 있어요. 2007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07년 이전까지는 파리에 취향할 수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밖에 없었어요. 무려 34년 가까이 대한항공의 독점 노선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우리는 복수의 항공사를 취향하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계속 했는데 수차례 거절을 당하다가 프랑스가 복수 항공사 취향해라. 한국에서 이제 2개 항공사가 취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2007년이었어요. 그 당시 프랑스로 날 수 있는 항공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대한항공은 주 7 날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주 6 이렇게 날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이제 에어프랑스가 날고 있죠. 에어프랑스는 대한항공이랑 같은 동맹체여서 코드쉐어를 또 맺고 있는 그런 회사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복수의 항공사, 2개 항공사만 취향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통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티웨이 항공을 취향하겠다라는 것을 오케이 해줬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티웨이 항공이 취향을 하면 3개 항공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양국 협정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못하겠는데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양국의 협정이에요, 이거는. 이러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말씀드렸지만 합병을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게 올해 12월인데 12월까지 독점이 우려되는 유럽 4개 노선 프랑크푸르트, 로마, 파리, 바르셀로나에 대체 항공사 티웨이 항공을 모두 취향시켜 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프랑스가 파리를 거절을 했단 말이야. 지금 우리 협정에 따르면 티웨이가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 말은 12월에 가면 너네 취향 못했네, 합병 불어,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국토부랑 대한항공은 갑자기 이제 복병을 만난 거예요. 그냥 티웨이 항공을 통합 이후에 취향시키면 되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이건 이제 전후관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유는 티웨이 항공을 취향시켜야만 합병을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안이 있어요. 아시아나항공을 빼면 되잖아요. 어차피 통합될 건데. 지금은 양사는 다른 회사예요.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을 네가 그만해라 빼라 할 명분이 없는 거고, 아시아나항공 입장도 지금 이걸 빼는 거는 배임입니다. 배임. 회사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리 노선이 왜 중요하냐면 유럽에서 사실상 돈이 되는 노선이 몇 개 안 되는데 그중에서 알짜 노선입니다. 파리. 올해 여름에 뭐가 열립니까? 파리 올림픽이야. 갈고리로 막 돈을 이렇게 쓱쓱쓱 담으면 다 내 건, 이런 노선을 포기한다고? 말이 안 되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설득을 해서 세계 항공사가 잘 취향을 하게끔 프랑스가 다 양보해주면은 뭐 잘 되는 건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사실 이 외교 관계라는 게 기브 앤 테이크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프랑스가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항공사 3개랑 경쟁을 하면 자국 항공사가 좀 피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좀 피해 많이 볼 것 같으니까 너네가 운수 횟수를 좀 줄여,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대한항공이랑 에어프랑스가 코드쉐어를 맺고 있는데 에어프랑스가 그동안의 이 좌석 수를 좀 많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프랑스 특수도 있고 올림픽도 있고 하니까 몇 년간 우리가 좀 더 코드쉐어 좀 많이 해서 자기네들 좀 이득 보는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반대급부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좀 뭐 해프닝 정도로 잘 넘어갈 것 같긴 한데, 프랑스가 죽었다 깨나도 난 2개밖에 못하겠다 인정하면 대한항공이 빠지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통합에 100%를 걸었기 때문에. 물론 올해 장사 조금 아쉽겠지만. 자, 두 번째는 DOJ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미국 법무부. 셉니다. 미국은 이 반독점 경쟁법에 대한 역사와 이 케이스 스터디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돼 있는 나라. 우리 표현대로 하면 빡세. 유럽은 우리가 허가할게 말게를 아나운싱 해주는데 미국은
바로 소송을 걸어버려요. 저 양사 합병으로 인해서 우리 소비자가 피해를 받을 것 같으니까 정화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미국 법무부가 재판을 거는 거예요. 그런 소송이 없으면 사실상 이거는 통과된 거다라고 이제 보겠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입장인데, DOJ가요 원래는 작년에 이 심사를 사실상 중단을 했었어요. 프로세싱이 딱 스톱이 딱 됐었는데 작년 연말인가 대한항공이 이제 양사의 화물을 뭐 분리매각하니만 이런 이제 조건부안을 가지고 오면서 다시 이거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정식적으로 문서를 넣으면서 작년 말부터 이 합병에 대한 심사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과거에 보면은 포렌식이라고 대한항공이 갖고 있었던 중요한 부서에서 뭐 주고받은 이메일이라든지 내부 문서 같은 거를 복원시켜가지고 그 안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같은 걸 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합병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를 계산을 하고 따져봐야 되는데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다 보는 거죠. 그 끝난 다음에 이제 관계자들 또 면담도 해요. 일종의 증인신문 비슷한 또 절차를 했었는데 그 과거에 2022년에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절차가 중단됐다 다시 시작을 하니까 2월, 3월에 걸쳐서 포렌식을 다시 했어요. 아마 관계자 면담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은 이제 DOJ가 이 합병 심사를 굉장히 또 심화 과정으로 진행을 다시 하고 있다. 과거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야. 이제 새로 본다 해가지고 연말부터 강도 높게 합병에 관한 조사를 좀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심지어는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HD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고 했다가 드랍을 했었거든. 계약급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로펌에다가 법무부가 전화를 해가지고 너네 진짜 이거 소송 제대로 끝난 거 마치까지 검사를 해. 혹시나 불협화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까지 심화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뭔가 이상한 게 나오면은 아마도 6월 말에 갑자기 이제 법무부가 이거 뭐 허락 못 하겠다, 소송 갑니다 하면은 이제 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아시아나항공 분리매각 이슈입니다. 이유가 내세웠던 조건 중에 하나가 화물도 이제 독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었던 화물 사업을 매각을 해버려라 라고 이제 조건을 걸었고,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4월 24일인데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 매각을 위한 보립찰이 25일입니다. 보립찰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 화물 사업부를 인수해갈 우선 협상자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이면 입찰 대상자가 결정이 됐거나 또 다른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저는 4월 24일 이 시점 이야기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4개 항공사가 지금 붙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 티웨이항공, 에어인천. 여기서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들 회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거기 이제 뒷받침해주는 재무적인 투자자들이 다 붙어야 됩니다. 일종의 연합군들을 다 형성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 사업부의 비용이 만만찮아요. 아시아나항공이 뭐 지금 언론에 나온 거는 한 1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금액적인 거고 올해 안에 메이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결국에는 이거를 아마 헐값에 매각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매각을 하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업계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아시아나항공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이걸 산 다음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불안한 면도 있어요. 이 화물 사업은요, 계륵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비행기 공급석이 줄어들고 대신에 화물 수요가 늘면서 최근 몇 년간 정말 호황을 이룬 건 맞아요. 역대급으로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불과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2018, 17, 16 이렇게 가보면요, 정말 애물단지입니다. 적자가 나면은 여객으로 메꾸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운영이 해왔었는데, 항공 화물만 하는 사업부를 가지고 과연 이게 승산이 있을까라는 것에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화물 운임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화물이 크게 두 가지예요. 화물기가 하나가 있고 벨리카고라고 해서 여객기 배 쪽에다 넣는 화물이 있는데, 이번 입찰에서는 벨리카고 부분을 떼어내지 않기로 했단 말이에요. 화물기만 갖고 가요. 그럼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가 그동안에 올렸던 매출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내가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이 적으니까. 단적인 예로 대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만은요, 우리나라 화물기가 못 들어가요. 운송과 협정이 안 맺어져 있어요. 화물기가 안 간단 말이야. 그럼 이때까지 대만으로 어떻게 갔냐면 여객기 배에다가 이제 화물을 실어서 간 거예요. 작년에만 봐도 대한항공이 거기다가 A380, 747도 넣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객 수요도 많지만 그만큼 큰 비행기는 많은 화물을 배에다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화물기가 못 들어가도 그렇게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에어 인천 이걸 먹는다고 칩시다. 근데 얘네들이 그러면 화물기를 대만으로 못 가니까 못 가요. 근데 에어인천 같은 경우는 여객기도 없기 때문에 대만으로 가는 아시아나항공 고객들은 이제 못 가는 노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스타항공이 먹는다고 합시다. 근데 이스타항공은 먹어도 화물기로는 취항 못 시키지만 이스타항공은 또 대만을 가는 여객기는 있어요. 근데 이스타항공은 LCC야. 큰 비행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한 1000개 실었다면 이제는 한 100개밖에 못 실는 거예요. 대만 같은 경우만 단적으로 봐도
운영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지금 일본이요, 화물기를 엄청나게 사오고 있습니다. 일본 항공 같은 경우는 2010년에 포기했다가 작년부터 화물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 해서 화물기를 막 들여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와야 될 물량을 일본 애들이 많이 또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주변에 또 이제 경쟁 국가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이 화물 사업을 과연 인수를 했을 때 영속성이 보장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화물은요, 국가 물류망이에요. 아까 대만으로 갈 수 있는 덩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을 했잖아요. 대만이 반도체 강국이에요. 우리나라랑 경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다가 또 갖다 주는 물량도 어마어마합니다. 대만에 들어갈 수 있는 항공기 공급석이 줄어든다는 거는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일이 또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뭐를 실어 나르고 싶어서 대한항공에 접촉을 했어요. 근데 대한항공은 대만 오케이 넣어줄게요. 근데 아유, 대만 말고 또 딴 데도 좀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운명 겨자 먹기로 다른 데도 막 또 실어주는 거지. 대한항공 걸로 이렇게. 독점적 지위에 있는 회사가 할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항공사는 아시겠지만 운수권이라는 게 있고 무한 경쟁이 아니야. 우리가 아는 그 시장 경제 체제랑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독점을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변뱅에서는 이렇게 한 3가지 주제로 합병 중간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이 4월 24일인데 업로드되는 시점이랑 좀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변수가 발생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통합에 대해서는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진짜 이제 우리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우리가 원했던 통합의 모습이랑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감이 어떻게 될지 이제는 약간 해탈했어요. 그래서 그냥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걸로 가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비행은 항공업계를 응원합니다.